성종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9일 기해 네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제도관 젤사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바야로 쌓인 눈이 점차 녹는데도 봄불이 소생하지 아니하고 마른 불이 매우 건조하니 오직 들불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산전의 요치 또한 남은 불씨가 잇따라 번질까 두렵다. 진전과 능실이 있는 곳에는 뜻을 기울여 불을 조심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4년 1월 1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관 젤사 조위가 하직하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유호인이 아뢰기를 김무는 감사에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러 번 아뢰었는데도 윤허하지 아니하시니 반드시 김무를 임용해야 할 만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한 방면을 전제하므로 그 위임한 바가 커서 책임이 무거우니 김무는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무를 보낸 것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직임이 어떻게 반드시 문장가인 후에야 두겠는가. 단지 부지런하고 삼가여 이를 다스린다면 가한 것이다 하였다. 유호인이 말하기를 문장이 있은 후에야 감사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윤탄을 충정감사로 삼았는데 대간이 논박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셨었는데 지금 김무는 윤탄보다 타기한 바가 없습니다. 윤회가 일찍이 경주 부윤이 되었을 때 신이 의성 현감이 되었는데 일로 인하여 마침 경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은 윤회가 일찍이 감사를 지냈으므로 반드시 이를 처리하는 데 능할 것이라고 여기고 따라서 곁에서 살펴보니 무릇 부령에 관계된 것을 모두 해당 관리에게 위임하고 가부를 결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윤회가 감사를 지냈다고는 하나 장차 저런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윤회가 윤탄보다 우수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임용하면 마땅히 물망으로서 해야지 문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김무를 가선대부로 승계하여 감사로 삼으셨으니 그 영예는 지극하지만 물망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통정대부 가운데 김무보다 우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유독 김무만을 앞세우면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회가 경주 부윤이 되어 과실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윤탄도 감사가 되어 또한 허물이 없었다. 과연 과실이 있었다면 말하는 것이 옳겠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을 물망이 없다고 감히 말하는 것은 그르다. 전조에서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면 대간이 곧 논박하니 반드시 대간의 뜻에 합당한 후에야 임용해야 하는 것이겠는가. 만약 김무가 탐람하다면 진실로 개차해야 마땅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과실이 없다면 가선대부와 감사로 삼되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특징간 이극돈이 말하기를 세조조의 김무가 신을 대신하여 지비가 되었는데 비방과 칭찬이 없었으며 춘천부사가 되어서는 자무 성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학문이 없다고 하지만 무리가 통하지 않는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언관이 법을 집행하는 데 대해 말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과실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말한다면 옳겠지만 범연이 물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이다. 내가 대간의 말에 말에 따를 줄을 몰라서가 아니다. 대간의 말이 혹 정도인이 지나치다면 또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유호인이 말하기를 김무가 비록 일찍이 승지와 참의가 되었다고 하나 승지는 매사 반드시 좌우와 상의하니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일을 승취하고 참의 또한 판서와 참판이 있어 이 일을 혼자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한 방면을 전제하는 직임이니 김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벼슬은 사설의 친근한 사람에게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윤환과 윤회 또한 물론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 김무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조정에 어진이가 많은데 어찌 반드시 김무이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배단이 또한 있을 것이다 하자 유호인이 말하기를 신이 아랜바는 곧 공의입니다. 지금 전교하시기를 배단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신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또한 배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어떤 재상이 무슨 일을 잘못하였다고 지적해서 말한다면 가하겠지만 단지 물론을 가지고 논박하는데 임금이 모두 믿고 인물을 진퇴시킨다면 어찌 패단이 없겠는가. 가령 이에 계속해서 감사를 삼은 자도 대간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또한 장차 따라서 개차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감사가 어찌 반드시 과거 출신인 뒤에야 삼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유호인이 또 아르기를 구전이 황형의 오랜 혐의가 있음을 상서하여 말하였는데 이로써 살펴보건대 구전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은 임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예측이 듣건대 구전이 무죄가 있고 글도 잘한다고 하였고 북정 때에는 황형의 휘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령을 어긴 일이 있었다면 장수가 비록 죽인다 하더라도 가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구전이 적의 집에 들어가서 수색한다고 고하였기 때문에 황령이 주의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황령을 원망하여 상세하였다면 구전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무신은 사체를 알지 못함으로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조에서 육진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상서한 과실로서 물리쳐버리고 임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쉽사리 많이 얻을 수 없다. 지금의 상소는 황령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원하고자 하는 것뿐이다 하자 유호인이 말하기를 구전이 비록 무죄가 있다 하나 상소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한 가지 일로서 그릴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올량앞 상어군 날고 등 14인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황행이 치사의 아래기를 궁녀를 불살할 때 저기 기병이 건너편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구전이 제 마음대로 물러났으므로 신이 군법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그때는 큰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한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차할 수 없다. 정원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 하였다. 궁려는 흉노가 치고 사는 장막을 말한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1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3일 계명 첫 번째 기사 우의정 허종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즉시 송흠에게 명하여 문병하게 하고 약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조화의 세자로 하여금 반열에 따르게 해야 하니 회강을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인수 왕대비 인해 왕대비 내외 족친은 소헌 왕후 정희 왕후 족친의 예에 의하여 정선의 하나의 양쪽이 서로 정혼하는 외에 종친이 억눌린 혼인을 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4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4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5일 을상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강형이 아뢰기를 이윤에게 김인우를 대신하게 하셨는데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인우가 비록 서기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 나이 70여세의 노모가 있다. 만약 먼 지방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모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정리가 박절하기 때문에 명하여 환차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하자 강형이 말하기를 인정은 그렇지만 법에 있어서는 불가합니다. 김인우는 형이 있으므로 독자의 예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임효군이 동관 첨절제사를 사직하였는데 김인우가 이를 본받아 또 법을 무릅쓰고 사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김인우를 본받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인데
만일 일일이 아름다움이 있는 법이 없는 것이니 배단을 장차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지사 정괄이 아뢰기를 신이 김인우와 본래 교분이 없어 이제야 비로소 들었는데 김인우는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 다른 사람의 집에 임시로 붙어 살고 있으며 노모뿐만 아니라 장모도 김인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형이 있다 하나 한 집안에 의지하는 바가 오로지 김인우뿐이니 과연 절박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러하다. 이미 환차하도록 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강형이 또 아뢰기를 더건대 구전이 상서하였다고 하는데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발명하였을 뿐이다. 황형이 답을 한 것으로 보아 추단하지 않는 것이 옳다. 또 구전은 무죄가 있으니 자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강형이 말하기를 더건대 구전은 노모가 있다 하는데 기꺼이 전력에 가하며 사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사람됨이 장수로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구전이 이미 늙은 어버이가 있다고 아뢰었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춘과 효는 일치하니 늙은 어버이가 있다 하여 의뢰 임용할 만한 사람을 버리는 것은 없지 아니합니다. 전에 김세적은 무사로서 특출한 사람이었으나 늙은 어버이 때문에 종신토록 변장으로 임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구전은 자견할 만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5일 을사 두번째 기사 하승부원군 정현조가 와서 아뢰기를 지난 개춘년 12월 사이에 도둑이 신의 면포 수십여 표를 훔쳐갔는데 이는 수원과 족자를 강도질한 동금이란 자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춘천부에 산다고 하니 바라건대 보도관을 보내어 수색하여 사를 앞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현조는 의숙공주에게 장가들어 당시에 제일 가는 갑부였다. 일찍이 강가에서 손님을 전송하다가 종의 안농을 잃어버리니 오랫동안 탄식하며 애석해하기를 귀중한 보물을 잃은 것 같이 하였다. 훗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 재물을 잃었소 하므로 사람들이 묻기를 무슨 물건을 잃었소 하자 말하기를 안농을 잃어버렸소 하니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제 열필의 면포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천정을 번거롭게 하기에 이르니 그 더럽고 인색하며 무식하기가 이와 같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5일 을사 세번째 기사 성균관 대사성 권근이와 쌀에기를 성전의 동무 서무를 2월 상전 전에 일을 마치고 환안하고자 하였는데 군인의 수가 적어서 미처 공력을 마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 일은 과연 기한 안에 마쳐야 할 일이니 내 아이들을 집을 조성하고 있는 군인들을 이정하는 것이 옳다. 경중을 가지고 논하더라도 몸묘를 수리하는 일은 어쩔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6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6일 병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한 손주가 아뢰기라. 학교는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지금 사장이 전혀 뜻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부지런히 교회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해조에서 매일 고강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는데도 거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책을 잡고 수업하는 자가 수십인에 지나지 아니하니 국가에서 양육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으면 진실로 허술한 것이다. 학교에 권고하는 법이 지극히 상세한데 지금 부지런히 학습하지 아니하여 허술한 데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해조에서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장이 부지런히 교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거듭 회사로 하여금 근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주가 또 아뢰기를 서피 이염과 50중림자는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여 비록 본래 복내 하인이나 시전의 장사꾼이라 하더라도 또한 쓸 수가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갑사로서 정병 갑사로서 권례에 입직하는 경우는 써도 그래도 좋겠지만 하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씀으로써 특히 존배 구분이 없으며 물가 또한 이로 인하여 오르니 청근대 그 많은 법을 세우소서 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벼슬이 있는 자가 모두 쓸 수 있는 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시전의 사람들도 그것을 쓴다면 외련된 일이다. 그러나 입걸하면 쓰고 밖에 나가면 벗는 것은 번거로운 패단이 있을 듯하다. 법은 이와 같이 번거로워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자 영사 윤필상은 말하기를 함부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시키도록 하고 불법한 자를 다스리게 할 뿐입니다 하고 특징간 한칠에는 말하기를 시속이 서피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록 유생이라 하더라도 또한 직접 시전에 가서 그것을 삽니다. 또 천인 하인이 자대 사패를 착용하여 분수에 넘치게 사치한 매이 매우 심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피를 금하는 것은 다시 과주를 세울 수가 없다. 그 밖에 검령을 범한 자는 헌부에서 스스로 엄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학교의 일은 내가 일찍이 뜻을 기울여 제도가 이미 갖추어졌는데 근래 유생들이 전혀 거관하지 아니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사장이 부지런히 교육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장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는데 대사슬 권건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8월에 본직을 받았을 때는 유생의 수가 항상 200에 찼었는데 지난 가을과 겨울이 지나면서 유생의 수가 점점 적어지므로 그 까닭을 물었더니 외방의 유생들이 들어는 어버이를 뵈러 가기도 하고 들어는 일이 있어 고향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수가 점점 적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차차 도로 모여들 것입니다. 국가에서 입법하면서 매달 제수하고 날마다 강사하게 하여 원점을 개선할 때 이로써 참고하되 제술에서 차등으로 입격한 자와 일강에서 능통했던 자는 그 이에 증거해서 원점을 주고 능통하지 못한 자는 반을 감하여 깎았으니 이것이 당시에 시행하였던 법입니다. 신이 고가다는 세원들을 살펴보건대 경세에 정숙한 자도 있고 제술에 능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간혹 재배 간에 나태한 자를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또 유생의 것만을 아뢰는 것은 사표의 현부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신이 처음 이 벼슬을 제수받자 굳이 사용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유생의 학업에 나태한 것은 바로 사장이 그 직임에 적합하지 아니함에 달려 있으니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은 사직을 하지 말라. 내가 물어본 것은 오늘 아침에 정은 손현주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권과는 법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곧 세법을 세우겠는가? 단지 경들이 부지런히 권고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6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장년 유호인이 어미의 나이 74가 된 것으로서 귀양하기를 원하니 이조에 명하여 구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6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도승지 김은기에게 말하기를 유호인은 진시로 쓸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귀양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재주가 아깝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 이미 해수로 하여금 구례를 상고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김은기가 대답하기를 전에 조위와 양희지가 모두 늙었다고 하여 걸군해 귀양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품질이 상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또한 큰 군에 조수할 만하다 하였다. 걸군은 고향의 수령이 될 것을 주청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이 15년 1월 16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좌부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본래 유호인과 서로 친하고 또 동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됨을 아는데 진실로 나라를 빛날 만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며 마음이 또 정직합니다. 만약 유호인이 원하는 바를 따라 외직에 부임한다면 편모를 영양함이 극진할 것이며
백성들도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호인이 나이 이제 50세가 되었으나 전하를 섬길 날이 짧으니 만약 출제하였다가 6기 동안에 또 상사를 만나면 오랫동안 국사를 맡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에 어버이를 모시고 와서 벼슬살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울러 그 어미와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가업이 구차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집을 빌려 객으로서 몸을 의탁하게 되면 진실로 또한 간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집안의 일로 하여 국가의 계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호인이 나라를 빛낼 만한 재주가 있으므로 귀양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으나 귀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아니하다. 나는 유호인이 어미를 데리고 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사람은 옛부터 살던 곳을 좋아하고 새로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만약 그 어미가 기꺼이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유호인이 반드시 억지로 데리고 오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유호인으로 하여금 기권하게 해서 이 뜻을 그 어미에게 모두 고하여 만약 아들을 따라다 기꺼이 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처 고을에 수령을 제수하여 그 어미를 봉양하게 할 것이니 유호인을 불러 말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유호인은 정사한 것이 아니고 곧 귀권한 것이니 말미와 타고 갈 말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영양은 지위나 명망이 높아서 부모를 영화롭게 봉양함을 말한다. 성교시로 286권 성종 25년 1월 16일 병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86권 성종 25년 1월 17일 성미 첫번째 기사 의금부지사 이계동과 박근희와 사례기를 신등이 서팽소 등에게 질문하였는데 초사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팽소가 말하기를 내가 오관에서 성상께 관계된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하였으니 옥에 갇힌 사람들이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거듭 물으니 서팽소가 말하기를 지난번 명을 받고 가서 정사서를 추국할 때 김봉이 와서 말하기를 정사서는 윤호의 가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분간하도록 명하였으니 장차 정사서의 주의를 관대히 용서하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알고 가시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히게 되어 들으니 장차 형신한다고 하므로 분격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사스러움이 없는 성상께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 의논을 받았는데 하며 신과 같이 미천한 사람이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성상과 관계된 말입니다 하였는데 신등이 그 말을 들어보니 말한 바가 성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와서 아뢰는 것일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진노하며 전교하기를 지금 이 말을 들으니 내가 마음이 진실로 아프다. 신하된 자가 어떻게 거꾸로 임금의 뜻을 염탐하여 사사로움을 품었다고 말하는가? 내가 감히 들 것만큼이라도 사사로움이 있었는가? 정사서의 사람됨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마땅히 추국하여 주인을 밝혀서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금부 낭청을 보내 김봉을 납치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윤필상 이급의 노사신 이철경 박건 이계동 승지 권경우를 명수하여 김봉을 추국하게 하여 김봉이 공초하기를 신이 헌납이 되었을 때 정사서가 장조를 범한 일과 그 아들 정세가 상언한 것을 모두 본원에 내렸으므로 신이 좌우에 묻기를 정사서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정은 민수겸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영돈영의 집을 지나가는데 정사스가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 말을 듣고 서팽소가 명을 받고 가서 정사스를 추국할 때 이르러 신이 서팽소와 이웃하여 살기 때문에 가서 보고 말하기를 정사스가 장피, 생마 등의 물건 때문에 장제를 범하여 검거되었는데 애매한 듯하다. 그러나 이미 복주하였으니 다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일찍이 정사스가 영돈영의 집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을 들었는데 어찌 영돈영과 서로 친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을 뿐 다른 말은 한 바가 없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사관으로 하여금 영돈영의 집에 가서 정사스가 족친이 되는 자와 원근 그리고 평소 내왕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도록 하라 하므로 검열 성년조가 곧 달려가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정사스는 신과 친척인데 전수가 뭔지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왕래하지 않았는데 전이 현감이 되기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이 현이 신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성윤조가 돌아와서 이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
내가 김봉을 형신하고자 하는데 모두 의견이 어떤가 하였는데 모두 아르기를 지금 바야흐로 면제시켜서 어긋난 단서를 찾아야 하니 형신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먼저 김봉을 장신하되 김봉이 만약 발병하면 서팽소를 장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모두 아르기를 한밤중에 궁궐들에서 형신하면 외관에서 듣고 반드시 놀랄 것이니 내일 형신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신하된 자가 어떻게 그 임금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비록 모반 대역은 아니나 하나 또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찌 밤과 낮을 가리겠는가? 단지 경들이 밤이 깊어 추위가 몸을 파고들 것이니 잔수를 올리게 함이 가하다 하고 중사 안중경에게 명하여 공개하게 하였다. 그때 의금부의 주의인 서팽소 및 홍형 이세인 이승원 이은 민수겸을 대궐들에 나치하여 반복해서 면제시켰으나 발설한 사람을 밝히지 못하였다. 의금부에 명하여 김봉 서팽소를 압송하여 당직청에 가서 형신하여 아뢰도록 하고 윤필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비록 형신하였으나 곧 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수위할 것이니 경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였는데 모두 아뢰기를 이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니 위관을 보내어 삼사와 함께 추국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비록 나에게 관계된다 하나 사직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단지 승지와 함께 추국하게 해도 가하다 하였다. 이 계동 등이 당지청으로부터 아뢰기를 김봉 등에게 한 차례 형신이 하였으나 모두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라 하였는데 밤이 이미 사고였다. 당지청은 의금부에 속했던 관청의 하나이다. 도사가 한 사람씩 번을 들어 소속 사물을 처결하던 곳으로 국문 가까이 두었다. 조선 3대 태종 14년에 설치한 것이다. 3사는 형조 사헌부 한승구를 말한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번국 비전주 하성부 지자 일기태수 원희 상속부 압타 원영 대마주 태수 종정국 병부 소보 종무 승이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서팽소와 김봉은 3일 동안 기다려 형신을 가하도록 하라. 또 서팽소가 옥에 분격하여 한 말을 상세히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좌부 성지 권경우가 의금부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김봉이 말하기를 병조 참이 이덕승이 대사관이 되었을 때 또한 말하기를 정차선은 청주 사람인데 본래 영돈영을 아련한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아울러 이덕승을 추문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권경우가 또 의금부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이덕승과 민수겸의 말이 되게 한결같았습니다. 단지 이덕승은 말하기를 정사스가 전이 현감으로 있었으니 영돈영과 이덕승에게는 모두 성주입니다고 하였고 민수겸은 말하기를 내가 영돈영의 집 앞에서 정세를 보았습니다 했는데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영돈영을 가리켜 말하였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형신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서평소가 분격한 일을 이세인 등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신등이 그때의 서평소의 안색을 살펴보니 분만한 기색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했습니다. 더욱이 서평소의 조사 가운데 분격한 말이 있었으니 서평소가 과연 주옥 가운데에서 분격하여 대로한 것입니다. 동부성지 정석경과 좌람 김사원 또한 이덕승 민수겸과 같은 때의 관간이었으니 아울러 추국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9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좌부성지 권경우가 의금부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이덕순과 민수겸을 형신하는데 모두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혼에서 정사스를 논핵할 때 김봉이 묻기를 정사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였는데 이덕순은 말하기를 정사스는 영돈형을 아련한 자이다 하였고 민수겸 또한 말하기를 내가 그 아들 정세를 영돈형의 집 앞에서 보았다 하였다 하니 대답한 바가 물은 것과 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형신을 더하여 그까지 추국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권경우가 또 아뢰기를 정석견이 공초하기를 김봉이 묻기를 전의 영감 정사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자 이득승이 말하기를 청주 사람인데 영돈형과 서로 아는 자이다. 전이는 이덕승의 본향인데 영돈형에게도 또한 본향이 두기 때문에 내가 정사스를 알고 영돈형 또한 아는 것이다 하였는데 정석견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였으니 김사원의 초사가 정석견과 같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권경우가 또 아뢰기를 이덕순과 민수겸은 나를 기다려 형신을 더하도록 하고 김봉과 서팽소는 내일 형신을 가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이 무리들이 말할 때마다 윤호를 일컬으면서 서로 전하면서 떠들어대다가 이러한 말이 있게 되었고 마침내 나에게 미치었으니 내가 진실로 마음이 아프다. 마땅히 먼저 김봉과 서팽소 등에게 질문하여 복수하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실정을 말하지 않는다면 형신을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1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정사스가 전임 전이 현감여로 있을 때 관청안의 생마, 장피, 잎이, 호피, 목명, 미역 등의 물건을 사설의 선전은 유리, 장 80대 고신 3등을 빼앗고 장안에 기록하여 2조, 병조, 사헌부, 사관원에 입문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지난해 11월부터 코 안이 몹시 아픈데 지금까지 낫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정은 2세이니 내가 오랫동안 경련을 패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했는데 내가 날마다 재상들과 논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코안에서 또 피가 나왔기 때문에 경련을 정지한 것이다. 재상들은 이 뜻을 모두 알도록 하라 하니 영사, 노사신과 지사, 정괄이 아뢰기를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 조습하고 보양하시면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다리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봉은 서팽소에게 몰래 정사사가 윤호의 가신이라고 말하였고 이덕승은 전사사의 사는 곳을 말하였고 민수겸은 정사사를 윤호의 집 앞에서 보았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말들은 모두 정실이 있어 발설한 것이다. 모두 날짜를 헤아려서 형신하여 실정을 밝히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성준이 치게하기를 온성부사 전임은 염간하여 방어하기를 삼가서 엄중하게 하니 백성과 오랑캐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문군수 권인소는 삼가서 부지런히 본공하니 백성들이 또한 편하게 여깁니다. 하니 명하여 서장을 2조에 내리게 하고 전교하기를 훗날 정사에서 다시 이로 아래도록 하고 각각 한 작업씩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0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양대비전의 본궁에 각각 아마 한 100석씩을 진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상호군 극적 등 7인과 올량압 증주 이신해 등 14인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선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강원정 이진과 검성정 이읍이 상언하기를 신등은 연로한 데다 병이 있으니 바라건대 취약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제에서 정신으로 하여금 취약하게 한 까닭은 단지 학문을 익히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도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조종께서 이 법하신 뜻과 같이 한다면 진 등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 나이 40세가 넘었으므로 비록 취약한다 하더라도 끝내 더 보탬이 되는 바가 없을 것이니 특별히 방학을 허락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1일 신해 세 번째 기사. 병화도 관찰사 이칙이 전교를 받아 기자 묘 영역 안의 물상과 사우의 제도를 그려서 치기안이 전교하기라. 내가 수리하려고 했는데 단지 농사철이 이미 닥쳤으니 백성을 역사시켜야 하는 배단이 있다. 그리고 내가 전일의 선왕의 능침과 옛 현사 등의 묘소를 모두 그려서 바치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아뢰지 아니하는가 하고 좌부승지 권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정석경과 김사오는 모두 간원으로서 증거를 들이면 그만이고 이세인 등 또한 참여하지 아니하야 했으니 방면하는 것이었다한가. 그것을 의금부와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권경우가 회개하기를. 정석견 등이 비록 사소하게 어긋난 단서가 있다고 하나 큰일에 관계되지 아니하였으니 과연 상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1일 신해 네 번째 기사. 또 공경우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건부에 가서 서팽소, 이덕숭, 민수겸 등에게 말하기를. 인군이 사람을 추국할 때 먼저 마음속으로 헤아리기를. 이 사람은 어느 재상의 족친이고 이 사람은 어떤 재상이 비호하는 자이다 라고 하며 이로써 그 일을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여 거주를 관대히 용서하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너희들이 오히려 실정을 말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추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마땅히 말을 지어낸 사람을 밝힌 후에야 그만둘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알도록 하라고 하라 하였는데 권경우가 건부에 가서 상규를 전하니 김봉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본원에서 정사서의 이의를 논박하니 이덕숭이 말하기를. 정사서는 영도령의 가신이기 때문에 윤원너가 2조 참판이 되어 주의하여 청감으로써 정사서가 전의 현감이 되었다 하므로 신이 그 말을 듣고 곧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계달하는 것이었단가 하자 정석견이 제지하며 말하기를.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억측으로 계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으며 이덕승도 또한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계달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원중의 의논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신이 감히 혼자 아뢰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이 서팽소를 보자 과연 이덕승이 말한 바를 전하여 이야기했을 뿐이고 여러 차례 분간한다는 말은 신이 진실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권경우가 돌아사려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다시 건부에 가서 김봉의 조사를 가지고 이덕숭, 정석견 등에게 질문하되 이덕숭이 만약 말하기를 김봉이 말한 바가 옳다고 하면 이덕숭에게 묻기를 어디에서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게 되었는가 하라. 이덕숭이 만약 불복하면 비록 일수가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신을 하는 것이 가하다. 정석견이 비록 내신이라 하더라도 어긋난 단서가 있으면 또한 아울러 형신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라. 병주일이 기묘하니 이덕성은 꼭 개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권경우가 돌아와 싸래기라. 신이 김봉의 말로서 이덕성에게 면절하였으나 이덕성이 곧바로 공초하지 않았으므로 더 형신하였는데도 여전히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석견 또한 곧바로 공초하지 않기 때문에 형신하고자 하였는데 정석견이 공초를 거역하며 말하기를. 신이 형벌을 받는 것은 진실로 애매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의건부에서 정석견의 주의를 청하기를. 정석견이 근신으로서 정운에 있을 때 곧바로 아뢰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부에 갇혔는데 이후에 또한 곧바로 공초하지 않았으니 특히 근신의 뜻이 없습니다. 또 초사를 거역하였으니 바라건대 중죄를 더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밤이 깊었으니 내일 마땅히 단락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2일 M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조옥의 초사는 비록 무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아는데 정석견은 내신으로서 조사를 거역했으니 과연 주의가 있다. 처음에 간언해서 이덕숭의 말을 듣고 계달하고자
함에 이르렀는데 정석현은 사관으로서 함께 앉아 그 말을 들었으니 그 일을 자세히 알 터인데도 나에게 고하지 않은 것은 장차 덮어 숨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뜻을 건부에 전하여 형신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성진은 일이 기묘하니 개차하는 것이 가하다. 또 김봉은 의심스러운 말을 가지고 억측으로 서팽소에게 말하기를 지금 분간하는 일을 내간에서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나를 사심이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인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면서 먼저 그 임금을 의심하는 것이 옳은가? 또한 오늘 형신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이 세인 이 승문 이 은은 우선 방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석견이 장차 형신하려고 하자 공추하기를 전일에 원중에 함께 앉아있을 때 이덕승이 말하기를 정사스는 영돈영의 가신으로서 항상 출입하니 오늘 분간하는 일을 대간에서 반드시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과연 말을 들었으나 당초 김봉에게 하문하실 때 신이 깨달하지 않은 것은 비단 시 일이 오래되어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이 먼저 말한 것 같으면 반드시 속이는 것으로 여기실 것이므로 하문하실 때를 기다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김봉은 공초하기를 애초에 이덕승이 말하기를 여러 차례 분간한 일을 내간에서 반드시 알 것이다 하였는데 신이 이 말을 듣고 서팽수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내간에서 정사스의 일을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분간하도록 한 것이니 그대는 그것을 알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말을 변경시킨 사람을 달리 증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형장을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김사원은 공초하기를 김봉이 묻기를 정사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자 이덕승이 말하기를 정사스는 청교 사람인데 영도년과 동양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련하니 지목하여 가신이라 한 것이다. 전이 현감 또한 윤원노가 이조 참판으로 있을 때 추천한 것이었다. 오늘 분간하는 일은 내간에서 반드시 알 것이다 했는데 신이 과연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권경우가 이로써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민수겸의 말이 김사원과 같았는데 단지 정세를 영돈영의 집 앞에서 보았다는 일을 서팽소에게 전하여 말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더 형신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정석현은 이미 복초하였으니 먼저 조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0일 M자 두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창원 축성 차사원 박치와 청주 축성 차사원 김숙연을 감독하여 축성한 지 5년 안에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사목에 의거하여 자급을 주도록 상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자세히 참고해보건대 자궁으로 준직이 된 사람을 논상하는 절목이 사목에 실려있지 않으며 박치와 김수견은 지금 이미 자궁으로 준직되었으니 가자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축성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축성을 감독한 관리를 가자하는 법이 여러 사목에 실려 있다. 단지 자궁으로 준직된 사람은 거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조에서는 가자하면 반드시 당상관이 되므로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사목 가운데 자궁으로 준직된 사람을 논상하는 절목을 구분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사목에 의거하여 승계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그것을 영돈영 이상과 윤지정부에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자궁으로 준직된 인원을 승진시켜 당상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그러나 당초의 사목이 이와 같았으니 이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더욱이 명령은 한번 내려오면 오로지 시행할 뿐이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승진시켜 당상관을 삼는 것은 지나칩니다. 다른 일로 논상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성자를 쌓아서 5년 안에 무너지면 축성을 감독한 차사원을 사유 이전을 분간하지 않고 파출시켰으니 그 일을 중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목 가운데 비록 자궁으로 준직된 자를 논삭하는 절목이 있다 하더라도 사목에 의거하여 승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당상관은 지극히 중요하므로 산품이하의 벼슬을 제수하는 예와는 같지 아니하니 이러한 일로 승진시켜
당상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조 이래로 부득이하여 혹은 가자하는 것으로 상주거나 혹은 주원으로 특별히 가자할 때는 반드시 자궁된 자임을 일컬어 대가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세종조에서 양계에 축성하였을 때도 가자한 사람이 많았으나 승진시켜 당상관을 삼았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요지는 의논하기를 당상관은 논상하는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사목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는 자궁으로 준직이 된 사람을 논상한 일이 있으면 자제에게 대가하는 것이 이미 경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때의 사목을 상고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에 유호인이 경연에서 말하기를 기자묘의 사우가 무너져서 황폐해졌으니 차근대 수치하소사였으므로 내가 평안도 관찰사 이직으로 하여금 묘의 제도와 수선할 것을 그려서 아래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본도에는 군사를 역사시킬 곳이 많은 데다가 흉년이 들었으며 또 농사철이 임박했다. 그리고 기한에 맞춰야 할 일도 아니니 이 뜻을 정원에 묻도록 하라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올해의 농사를 찬찬히 살펴보건대 이 일은 거행해도 가합니다 하자 명하여 영돈용 이상과 의정부에 물어보도록 하였다. 연필상 1급의 노사신 연원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승정원의 살인바에 의거하셨사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이 일은 대단한 역사가 아니므로 평양에서만 홀로 판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철이 되어 백성을 역사시킬 수 없으니 오는 가을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본도는 방어와 축성 등 민간의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은 기한에 맞이할 일이 아니니 방하는 일이 여유가 생긴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유지는 의논하기를 기자묘를 많은 사람을 동원해 수치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니 농사를 살펴보아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수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데 이르지 아니할 정도라면 관찰사가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올해의 농사가 다소 풍년이 늘면 수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풍년을 기다려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문서전 제주 운산군 이계가 도승지 김은기가 아랜바 전내의 천화판을 개조하는 일과 계단 위의 전석을 고쳐 배설하는 일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도록 하라 하였는데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문소전의 전전과 후전에 천화판을 만들어 배설하는 일은 지금 마땅히 수보할 때이니 단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2급의 노사신 유지는 의논하기를 천합판을 가장자리에 만들어 배설할 때 미리 먼저 판비해서 시기에 임하여 배설을 하면 지붕을 고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공력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니 성공제조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유도는 오래되지 아니하여 마땅히 더럽혀지고 부서지겠지만 천합판은 한번 만들면 다시 고쳐서 만드는 패단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환원하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천하판을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고 한치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들여온 제목의 판자를 미리 먼저 연정하여 이 안하는 날에 역사를 시작하여 배설한다면 단청을 고치기 전에 일을 마칠 수가 있어 너무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천하판은 반자의 한 가지다. 반자틀은 정자를 여러 모은 것처럼 소란을 맞추어 짜고 그 구멍에다 네모진 널 조각의 개판을 얻는 것이다. 소란 반자라고도 한다. 선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2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오는 온성진의 야인 토이토 주로계 등은 군공이 2등이니 청컨대 면포 각각 15필을 상주시고 대이건은 군공이 3등이니 10필을 상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286권 성중 24년 1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득승이 현재 복조하지 아니하니 일수를 더 기다려 형신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86권 성중 25년 1월 2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안침을 가선대부 성균관 대사성으로 김심을 통정대부 이조 참의로 허기를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구치고은을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 승지로 윤민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이균을 복렬대부 사헌부 지비로 박승지를 동지 중주 부사로 권건을 가선대부 동지 중주 부사로 겸 동지 성균관사로 윤턴을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전임을 가선대부 온성부사로 삼았다. 성주시로 286권 성중 25년 1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성형과 참판 정경조가 아뢰기를 전에 삼포의 외인이 사람을 살해하고 경작하던 공전을 빼앗고 만호를 위협하였으니 이것은 큰 사건인데도 오히려 조관을 위임하여 보내지 아니하시고 도주의 사자가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서기를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단지 어살의 사건인데 조관을 보내니 미편한 듯합니다. 지금 오는 종정국의 사송이 회의할 때 전례에 의하여 서기를 주어서 보내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무릇 대마도에 가는 자는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므로 걸핏하면 순월을 지나게 되니 만약 부득이 보내야 한다면 마땅히 속히 보내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풍파를 무릅쓰고 절도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그리하기 때문에 경들이 와서 아뢰는 것일 뿐이다. 하자 성년 등이 아뢰기를 단지 속히 보내야 한다는 뜻으로 와서 아뢰는 것일 뿐이지 보내지 말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괴옥이 말하기를 조관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였고 정운에서도 말하기를 통사를 보낼만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내 뜻에는 통사를 외국에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또 도주의 사성으로 평소에 왕래하는 자는 모두 평범한 외인으로 이 일을 아는 자가 적으니 서기를 붙여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조관을 보내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전례를 상고하여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286권 성종 25년 1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민수겸이 맥도에 끊어지고 인사불성이 되었으니 보방하여 구려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잠시 후 옥안에서 죽었다. 성주시로 286권 성종 25년 1월 2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비 이균 사관원 정원 이세인이와 사례기를 신등이 묘피의 일로 갇혔었는데 비록 이미 용서받았다 하나 신등의 벼슬이 보통 관원의 예와 같지 않으니 직사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이세인이 또 말하기를 신은 묘피 사건뿐만 아니라 또 서평소의 말에 증거를 듣는 이로 갇혔으니 직사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대간이라 하더라도 만약 물어볼 만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묻는 것이고 물어보았으나 관계되지 아니하였으면 무엇 때문에 비염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시로 286권 성종 25년 1월 2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강행이와 사례기를 건부의 주인 민수겸이 옥안에서 죽었는데 신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의금부에서 성상께서 저촉된 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있었으나 감히 계달하지 못하고 죽게 이른 듯합니다. 무릇 형신은 3일을 기다렸다가 형신을 해야 하고 병이 들었으면 반드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만약 병든 자가 있다면 보방하여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이 일이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만약 옥 안에서 병들어 죽는다면 근데 실정을 밝힐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진실로 나를 저버렸다. 임금이 비록 실수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신하된 자는 진실로 언휘해야 마땅한데 하물며 나의 뜻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정사스는 영도령도 오히려 촌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기의 마음으로서 임금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다.
비록 사직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나 사체가 큰 것이다. 민수겸이 비록 죽었다고 하나 남용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덕승을 하루가 지나 형신한 것은 그 엄단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을 변경하기 전에 실정을 밝히고자 한 것뿐이니 진실로 실정을 밝히고자 할 경우 형장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는가? 내일 평일에 군신을 예로 대접하였으니 만약 죄를 범하는 자가 있어 유사가 비록 형신할 것을 청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용서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김봉을 이덕승의 말을 듣고 서평소에게 전하여 말하였고 서평소는 김봉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하였으니 모두 죄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실정을 밝히고야 말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4일 갑인 5번째 기사. 권경우에게 명하여 수인들에게 전교하게 하기를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추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 사실대로 말하라 하였는데 이덕승은 말하기를 신이 영도령에게는 제연 족속이 있고 영도령 또한 자제같이 대접합니다. 그런데도 신이 만약 정사스가 영도령의 가신이 되었다고 말했다면 마음속으로 반드시 논의하여 비난하는 바가 있어 그렇게 하였을 것이며 만약 마음속으로부터 비난하였다면 행수관으로서 어찌 깨달하기가 어려워서 사사로이 의논하였겠습니까? 신이 만약 말하였다면 정석계는 고항한 사람이고 김봉은 행직한 사람인데 또한 마땅히 즉시 아래지 어찌 오늘을 기다렸겠습니까? 가신 내간 등의 말은 신이 진실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김봉은 말하기를 신은 단지 이덕승에게 듣고 서평소에게 이야기를 전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서평소는 말하기를 신은 단지 김봉에게 들었을 뿐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비록 이덕승이 그와 같이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초하였으니 믿을 수가 없다. 의금부로 하여금 구려하여 낫기를 기다린 후에 형신하여 실정을 밝히는 것이 옳다 하였다. 고황은 뜻이 높아 남에게 굽신거리지 아니함이고 행직은 성질이 강직하여 남의 뜻을 잘 다 거스리게 하는 말한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4일 갑인 6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 동부승지 정석견이 이덕승 등의 말을 듣고 깨달아지 아니하는 주에는 대전에 무릇 나는이 정상을 간범한 것에 관계되어 정리가 절해한 자는 참하고 알고도 범하지 않은 자는 장 100대 이후 3천리에 찬다는 데 해당하며 조국에서 거역하며 불착한 죄는 대명률 기회 제서 인신조에 비유라면 무릇 제서를 파괴한 자는 참한다 하였으니 종중 논죄하여 참되시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이급의 요지는 의논하기를 개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무릇 소송한 자가 거역하여 불착하는 것은 그 마음에 원통하여 번민하는 바가 있어 발명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유사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건부에서는 비록 조국이라고 하지만 추문하는 사람은 유사인데 죄가 죽이는 데 이른다면 너무 무거운 듯합니다. 또 그 말이 비록 성상계 저촉된다 하더라도 정리가 전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생사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진실로 삼가서 조치하는 데 마땅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정석경인이 범한 바가 비록 중한다 하더라도 난원의 유례에 상당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 조국에서 거역하며 불착했다 하여 을의 사제로 조율하면 비록 원왕이 있다 하더라도 신론할 수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이 전일에 다른 사람의 이 일을 수의할 때 일찍이 이미 징계하였었습니다 하고 한치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사율로 비율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했는데 서로 이르기를 단지 직책만 거두고 외방부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기회, 제서, 인신조는 제서, 성지, 부험, 인신, 순패 등을 파괴한 자를 중벌로 다스리는 대명령의 이유를 말한다. 종중, 논죄는 두 가지 이상의 조가 한꺼번에 늘어났을 때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를 쫓아서 처벌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조라.
성경시로 286권 성종 25년 1월 25일 알며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마정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보건대 여러 사람의 말이 모두 몹집이 작으니 말에 대해 아는 사람을 여러 사람에 나눠 보내어 작은 말은 골라서 군사들에게 주도록 하고 큰 말은 암수를 가려서 여러 사람에 합하여 방목하도록 하라. 쓸모없는 말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또 갑자기 고삐를 메어 달리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길들은 후에야 쓸 수 있을 것이니 사복 제주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로 286권 성종 25년 1월 25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사관한 점은 손주고와 사렉이라. 이덕순과 김봉이 성상의 뜻을 잘못 헤아렸으니 비록 중전으로 처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위에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연루되어 옥에 갇힌 자가 많습니다. 만약 말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사죄를 범하였다면 그만이겠지만 죄가 죽이는데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실정을 밝힐 것을 기필해서 고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만약 죽기에 이른다면 호생지덕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더욱이 이덕순은 여러 번 형신을 받아 실정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하는 말은 반드시 이미 드러났으니 말한 바에 의하여 주의를 정해도 무방합니다. 옛날 당 태종 때 단지충이 봉사를 올려 황태자에게 정사를 맡기도록 청하니 장손 무기 등이 당지충을 주벌하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손수 조서하기를 오악이 우뚝 쏟고 사해가 대지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결점을 쌓아도 높고 깊음을 드러냄이 없다. 짐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그가 올바른 것이고 만약 죄가 없다면 그가 미친 것이다 하고 마침내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 이덕순 등이 죄가 비록 중하더라도 성상의 고명을 훼손시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그대는 주서의 출신이니 이미 나의 뜻을 다 아는 것이다. 내가 평일에 조신으로서 죄가 있는 데를 차마 고신하지 못하여 모두 시추 조율하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인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면서 먼저 임금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가? 나는 사사로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의심을 품는 것이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임금이 만약 중국 조정의 조회를 얻었으면 반드시 그 사이에 주선하의 허물을 덮어 감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마땅히 끝까지 추국하여 중전으로 처치할 것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